자, 계속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내가 그레디언트를 걸어준 방향하고 물 분자의 움직이는 방향의 관계에 의해서 시그널 감소 정도가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 슬라이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결국 이 텐서 D를 이제 구하게 될 텐데요. 이 텐서 D를 구하는 과정을 잘 보면 만약 우리가 이 파이버 트랙 신경망이 정확하게 이 스캐너에 XYG 어떤 그 엑시스 XYG 축과 이 파이버 트랙의 방향이 일치한다. 그러면 요 D에 구해진 D의 성분을 보면 이 다이아고널 파트만 넌제로 값이고 나머지 넌 다이아고널 파트 이 값이나 이 값이나 이 값은 제로가 된다. 자,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 D라는 것이 결국 우리한테 이 신경망이 물 분자의 움직이는 방향을 주게 되는데요. 엘립소이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X, Y, G 축에 있다. 이 X, Y, G는 정확히 스캐너의 축입니다. 그래서 X, Y, G인데 신경망이 만약 이 G 방향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엘립소이드를 구하면 정확하게 G 방향으로만 놓여져 있으면 엘립소이드가 G 방향으로 굉장히 뾰족한 요런 방향, 요런 엘립소이드 나오겠죠. 그래서 G축으로만 아이겐 벡터가 그냥 큰 값이 나오고 아이겐 밸류가 X나 Y 방향으로는 굉장히 작은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성분 그 DGG 요 매트릭스에서 요 성분만 1이 되고 나머지는 요 성분은 굉장히 작은 값이 되고 나머지는 제로가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G 방향과 패러렐한 경우에만 이렇게 되는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화이트 매터의 신경망이 임의의 방향으로 이렇게 놓여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이 6개의 값 자체가 다 넌제로의 값을 가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 텐서를 계산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퀘이션을 잘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이퀘이션은 보시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것은 B와 G인데요. B는 우리가 이제 B 밸류라고 해서 어떤 디퓨전 웨이팅 팩터입니다. 내가 얼마나 이 디퓨전 웨이팅을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거냐. 결국 이제 B 값은 이제 스칼라 값인데요. 뭐 B를 100으로 줄 거냐 500으로 줄 거냐 뭐 1000을 줄 거냐에 따라서 내가 디퓨전 웨이팅을 크게 할 거냐 작게 할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는 파라미터다. G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현재 그레디언트를 디퓨전 그레디언트를 걸어줄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G는 이제 벡터가 됩니다. 3차원. 그래서 내가 어떤 특정한 방향 G로 B는 내가 이미 실험적으로 주는 값이죠. 그래서 B 값을 가지고 이 디퓨전 웨이티드 MR 이미지를 시그널을 이제 측정을 한다. 그러면 요 FJBG는 내가 J는 이제 특정 위치 복셀이에요. 그래서 J라는 복셀에서 얻은 시그널의 크기가 바로 FJB, G입니다. 그래서 특정 B 값과 특정 그레디언트 벡터 G를 줬을 때 J라는 위치에서 얻어진 시그널의 크기, 그 내가 측정한 값이죠. 측정한 그 값이 바로 FJB, G입니다. FJ0는 B와 G를 주지 않은, 즉 이 디퓨전 웨이팅 팩터가 제로고 그레디언트 없이 촬영을 한 그때의 시그널이 바로 FJ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거를 이제 베이스라인 이미지, 여기 보시면 베이스라인 이미지라고 말씀드리는데 제로 벡터를 주고 그레디언트 없이 찍은 영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익스포넨셜에 의해서 요 값이 곱해지는데요. 여기에서 요 위에 익스포넨셜 위에 있는 요 값을 한번 보겠습니다. b는 스칼라니까 일단 b가 곱해지는 형태고 g 프라임 dj g라는 게 나오죠. 자, g는 칼럼 벡터죠. 우리가 아까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준 그레디언트 방향. dj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여기 보시면 이제 dj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텐서입니다. 3x3 매트릭스. 그래서 dj, 그러니까 복셀 j에서 텐서 매트릭스가 이렇게 있고요. 요 뒤에 g 벡터가 이렇게 곱해집니다. 칼럼 벡터니까. 그리고 요 앞에 이렇게 보시면 g 프라임, 그러니까 트랜스포즈죠. 그래서 칼럼 벡터를 트랜스포즈 하면 로우 벡터가 되죠. 여기 곱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 보시면 g 프라임 dj g를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얘는 결국 어떤 값이냐 하면 이 g라는 방향으로 이 텐서 dj 값이 얼마 정도 주어지는지가 계산이 되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엘립소이드를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엘립소이드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복셀 J에서 만약에 텐서가 이런 방향으로 계산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텐서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 라고 하면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만약에 이 방향으로 주면 이게 G라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주면 그러면 이 텐서의 이 G 방향의 성분은 요만큼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텐서가 DJ로 주어졌을 때 G 방향이 주어지면 그 텐서의 성분, 그 방향으로의 요만큼이 나옵니다. 요게 바로 요 G 프라임 DJ G를 계산하면 나오는 성분이 됩니다. 만약에 내가 G를 정확하게 엘립소이드의 가장 긴 장축으로 주면, 그러면 이게 G면, 그러면 G 프라임 DJ G를 구하면 요 값이 나오는 거죠. 그 방향으로의 텐서 성분이 나오게 됩니다. G를 만약에 이 방향으로 주면, 내가 이 방향으로 G를 줬다. 그러면 요 위에 매트릭스를 계산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의 텐서 성분인 요만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G 프라임 DJG라는 게 여러분들이 이 선형대수를 조금 이제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DJ 3x3 매트릭스가 이 텐서를 주게 되고,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의 어떤 크기, 엘립소이드의 크기가 주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G'과 G를 양쪽에 곱해서 얻는 이 값은 그 특정한 방향 G로 이 텐서의 성분 크기가 계산이 된다. 자, 그러면은 요 익스포넨셜 위에 있는 요 성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실 수 있죠. 내가 G 방향의 그레디언트를 주고 시그널을 얻으면 그 특정한 값은 얘인데, 얘는 결국 그레디언트 없이 찍은 시그널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를 곱한 거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something, 이 값은 1보다 작은 값이죠. 그래서 얘가 제로가 되면 1이 되죠.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주지 않고 찍었을 때 얘 시그널이 맥시멈이 되고요. 그 시그널보다 어쨌든 작은 값이 주어지는데, 특정 방향 G로 텐서의 성분 DJ 성분만큼 익스포넨셜이 취해져서 이 제로 시그널에 곱해진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레디언트 G로 만약 텐서의 성분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시그널의 감소가 정해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죠. 자, 이 이퀘이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앞에서 봤던 요 슬라이드 있었죠. 내가 물 분자의 움직이는 방향이 그레디언트 G와 정확하게 일치하면 맥시멈 어테뉴에이션, 90도면 제로 어테뉴에이션, 특정한 각도를 이루고 있으면 그 각도에 비례한 만큼 어테뉴에이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확하게 수식적으로 표현한 게 바로 요 이퀘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그 텐서가 실제로 물 분자가 움직이는 방향이 되는 거고 내가 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미지수는 DJ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G는 내가 주어지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내가 그래디언트 주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G는 주어지는 거고 B는 내가 지정한 어떤 팩터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FJ 제로 이미지, 베이스라인 이미지는 그래디언트 주지 않고 내가 찍은 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값이죠. 그리고 FJ B, G 이 왼쪽에 있는 Y 값은, 이 값은 내가 지금 현재 측정한 값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DJ만 미지수고 나머지는 다 현재 측정하거나 알고 있거나 내가 지정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식을 잘 이해를 하셨다는 가정하에 이 식에 이제 우리가 익스포넨셜이 있으니까 이 익스포넨셜 식을 로그를 취해서 이렇게 변형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이렇게 이제 변형이 되는데요. 로그를 취해서 변형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뭐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곱하기가 덧셈으로 떨어져 나오고, 그리고 이 익스포넨셜 위에 있는 게 로그를 취하니까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요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fj b, g가 됩니다. 내가 측정한 값이죠. 요게 베이스라인 이미지. 그래서 fj 0.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이 부분이 아까 마이너스 b g 프라임 dj g, 요게 이제 익스포넨셜 위에 있었던 것이죠. 요거를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풀어쓴 결과입니다. 그래서 bij는 여기 보시면 g 프라임하고 g를 b와 엮어서 쓴 것이고요. dij는 우리가 알고 있는 텐서입니다. 그래서 시그마 i와 j로 이렇게 풀어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dij 요 텐서 매트릭스가 요게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지수고요. 나머지는 다 우리가 측정하거나 주어진 값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쓰면 이 식은 장점이 뭐냐 하면은 얘는 리니어해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익스포넨셜 식이 아니라 선형식이 되는 거죠. 이 선형식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어떤 이제 과정을 거치냐 하면은 이 식 하나는 그레디언트 방향 G 하나를 주고 한번 영상 촬영을 해서 얻어지는 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레디언트 방향을 여러 번 방향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시그널을 얻을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그레디언트 방향을 주고 시그널을 얻으면 이 이퀘이션 하나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두 번째 그레디언트를 주고 시그널을 얻으면 이 이퀘이션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우리가 아까 최소 6번의 방향을 주고 찍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최소 6번의 방향을 주고 시그널을 얻고, 그리고 그레디언트 주지 않고 하나를 얻어야 되죠. 그 B를 제로로 준 상태에서 베이스라인 이미지. 왜냐하면 이제 베이스라인 이미지에서 시그널을 알아야 특정한 그레디언트를 주고 얻은 시그널과의 비교를 통해서 감소된 정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제로 이미지, 베이스라인 이미지는 한번 찍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 방향의 그레디언트를 주고 시그널을 이제 얻으면, 그러면 결국 이 리니어 이퀘이션 이 여러 번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렇게 리니어 이퀘이션 여러 번 만들어지면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느냐, 이 리니어 이퀘이션을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미지수는 얘만 계속 미지수니까요. 그래서 미지수가 매트릭스에 6개의 값이 있고 내가 최소 6개의 이퀘이션이 있으니까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dij 그 미지수를 구하면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제 선형대수에서 리니어 이퀘이션을 푸는 방법을 통해서 dij 미지수를 구하게 되면 텐서를 계산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 번 서로 다른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주고 시그널을 얻어서 저 이퀘이션을 만들고
그 이퀘이션을 풀어서 미지수를 구한다가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D 매트릭스를 이제 구하게 되면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을 기억을 해보시면 D 매트릭스를 우리가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하죠. 그래서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은 원래 D라는 매트릭스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계산해낸 그 텐서 매트릭스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이겐 벡터와 아이겐 밸류로 이렇게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V1, V2, V3가 아이겐 벡터가 되고 람다1, 람다2, 람다3가 거기에 대응되는 아이겐 밸류가 된다. 그래서 이 아이겐 밸류 디컴포지션은 마찬가지로 이제 선형대수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테크닉을 써서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한 방향의 아이겐 밸류가 나머지 두 개를 도미넌트하게 되면, 그러면 이런 엘립소이드 길쭉한 형태, 요게 이제 V1 아이겐 벡터 방향이 되고 그때의 크기를 람다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두 개, 요것과 요거, 람다2, 람다3보다 람다1이 굉장히 크게 되면, 그러면 그 방향으로 길쭉한 엘립소이드가 만들어지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물 분자의 디퓨전 운동이 이 V1 아이겐 벡터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정보를 주냐 하면은, 물 분자가 이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은 신경망이 이 방향으로 많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V1 방향이 이 파이버의 오리엔테이션, 그 신경망이 놓여져 있는 그런 방향과 일치할 거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해 주셔야 되는 것은, 이 과정이 다 이제 추론, 인퍼런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퓨전의 운동이, 물 분자의 운동이 V1 방향으로 많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로부터 신경망이 그 방향으로 많이 놓여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유추해낸 거죠. 우리가 실제로 신경망이 그 방향으로 놓여져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이미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신경망의 방향에 의해서 물 분자의 디퓨전 운동이 제약을 받게 될 것이고, 따라서 물 분자의 움직이는 방향을 이미징하게 되면 신경망에 놓여져 있는 방향을 우리가 역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가 이제 가장 핵심인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은 다 인퍼런스 과정이고 직접적인 신경망의 이미징은 아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렇게 해서 신경망의 방향을 우리가 재구성해내고 보면 실제로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이제 사람의 뇌를 해부를 해서 우리가 일일이 다 확인을 이제 해보면 그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구한 그런 신경망과 굉장히 많은 부분 또는 이제 대부분 일치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실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몇 가지 추가적인 사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주고 이미징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이제 최소 6개의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주고 찍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텐서의 미지수가 6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리니어 이퀘이션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미지수가 6개면 식이 6개 이상이 있어야 그 미지수를 온전히 유니크하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여러 방향을 주고 찍을 때 물 분자의 움직이는 방향이 그 방향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어테뉴에이션이 결정이 되는데, 아무래도 적은 수의 방향을 주고 이미징을 하면 그때 릴라이어블하지 않은 계산 과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퀘이션이 많을수록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이 텐서 에스티메이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샘플링을 굉장히 많이 해서 여러 방향으로 샘플링을 많이 해서 텐서를 재구성하는 것이 샘플링을 6개의 방향 미니멈으로 해서 재구성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한 에스티메이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레디언트 방향이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릴라이블해집니다. 그런데 그레디언트 방향을 느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미징 횟수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징 타임이 길어진다는 것이고, 오랫동안 이미지를 촬영할수록 당연히 피험자, 서브젝트 입장에서 보면은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게 되고, 그 모션 아티팩트라고 합니다. 모션에 의해서 시그널이 노이즈가 생기고 어떤 변형이 생기는 것을, 그런 모션 아티팩트에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6개 방향이 미니멈인데요. 대부분 뭐 한 수십 방향. 근데 일반적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병원에서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을 찍는다라고 하면 대부분 한 32방향 정도를 주고 찍습니다. 30방향, 32방향. 그래서 이 정도가 어느 정도 뭐라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여기 보시면 어떤 특정한 숫자를 넘어가면 디미니싱,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이제 횟수, 그레디언트를 주는 횟수가 x축이고 y축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어떤 이미지 퀄리티라고 치면, 이게 횟수를 많이 하면 많을수록 증가되는데, 이게 이렇게 리니어리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수렴하다가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얘가 감소한다. 그래서 이게 특정한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 현상은 왜 그러냐면은 뒤에 나오겠지만, 그레디언트를 주고 촬영하고 또 방향 바꿔서 촬영하고 이러면 방향이 너무 급격하게 확 바뀌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레디언트에 레지듀얼이 생기고, 그런 레지듀얼이 결국 노이즈 작용을 하게 됩니다.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디와 DSI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디는 이제 하이 레졸루션, 하이 앵귤러 레졸루션, DSI는 디퓨전 스펙트럼 이미징인데, 얘는 이 텐서의 자유도를 훨씬 더 늘리는 방향이죠. 그래서 텐서의 자유도를 늘리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훨씬 더 많은 방향을 주고 훨씬 더 많은 촬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경우는 보통 수백 방향을 주고 촬영을 합니다. DSI 같은 경우에는 1000방향 정도를 주고 찍기도 합니다. 비밸류 값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아까 우리가 디퓨전 웨이팅 팩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비밸류는 어느 정도로 주는 것이 맞느냐? 이 비밸류는 이렇게 계산을 우리가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 자이로 마그네틱 레이쇼 감마, 얘는 어떤 우리가 스피닝 프로톤을 뭘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G와 델타, 그리고 이 델타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얘는 G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주는 스트렝스, 즉 여기서 보시면 그레디언트를 얼마나 세게 줄 것이냐, 이 경사죠. 그레디언트의 경사를 얼마나 크게 줄 것이냐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그 그레디언트를 얼마나 오랫동안 줄 것이냐, 그리고 90도, 180도 준 다음에 그레디언트와 그레디언트를 주는 그 사이의 간격, 시간 간격을 얼마나 줄 것이냐에 따라서 이제 비례하게 되는데요. 당연하겠지만 스트렝스가 커지면 비밸류가 커지게 되고요. 그리고 길게 주면 비밸류가 커지게 되고, 반대로 이 타임 랩이 길어지면 그거에 3분의 델타만큼 빼주는 값에 비례하게 됩니다. 근데 얘는 우리가 뭐 식을 다 이제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이, 비밸류가 그냥 그레디언트의 스트렝스나 그레디언트를 얼마나 길게 주느냐에 비례하는 값이다 라는 정도를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비밸류를 키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밸류가 커진다는 것은 디퓨전 웨이팅 팩터가 크다는 얘기인데요. 그 비밸류를 크게 주고
찍으면 여러분 아까 이퀘이션에서 B밸류는 결국 디퓨전 그 G 프라임 D G에 곱해지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B밸류가 커지면 그러면 결국은 시그널 어테뉴에이션이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같은 magnetic field strength의 감소되는 정도에서 B밸류가 곱해지기 때문에 B밸류가 커지면 감소되는 정도가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시그널 어테뉴에이션이. 그러다 보니까 B밸류가 커지면 이미지의 컨트라스트가 당연히 커집니다. 즉 인텐시티의 차이, 인접한 복셀에서 인텐시티의 차이가 더 커지게 되고요. 컨트라스트가 좋아지면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이미지의 컨트라스트가 좋아지면 이미지가 선명해지죠. 왜냐하면 인텐시티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기 때문에 어떤 구조물이 있을 때 그 구조물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라고 해서 우리가 트루 시그널에 대비해서 노이즈도 같이 커지죠. 그래서 릴라이어블하지 않은 어떤 이제 텐서 에스티메이션이 된다. 즉 우리가 얻고자 하는 시그널도 커지지만 노이즈도 같이 커지기 때문에 훨씬 더 불안정한 이미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B밸류는 1000 정도의 값을 주고 찍게 되고 하드나 DSI 같은 경우는 컨트라스트가 굉장히 극명하게 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의 한 10배 정도의 값을 주고 찍는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B밸류를 뭐 DTI 같은 경우는 디퓨전 텐서 이미징 같은 경우는 이제 1000 정도를 주고 찍는다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실험을 해보면 B밸류를 한 값을 주고 촬영을 해서 얻는 것보다 보통 이제 2개 정도 서로 다른 B밸류를 주고 촬영을 한 다음에 그 두 개를 적당하게 믹스업해서 에버리지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적당히 트레이드오프해서 멀티플 B밸류 이미지를 잘 조작을 해서 이미지를 얻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이미지가 얻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노이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은 디퓨전 그레디언트를 주지 않고 촬영한 이미지에 비해서 시그널이 작아지는 것이 기본 원리죠. 아까 여러분들 이 식에서 보시면 fj b,g는 fj 0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어떤 값이잖아요. 그래서 그레디언트를 주지 않고 촬영한 이 시그널이 내가 그레디언트를 주고 촬영한 어떤 시그널의 크기의 맥시멈이죠. 왜냐하면 exponential의 어떤 something 값은 얘는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주어진 상태에서 얻은 시그널은 항상 그레디언트 없이 얻은 시그널보다 작거나 같은 값이 됩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얻는 것이 바로 그레디언트 없이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디코딩한, 인코딩한 그런 시그널은 반드시 베이스라인 이미지보다 시그널의 크기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시그널 자체가 이제 감소하면 어두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컨트라스트가 약해지고 그래서 노이즈에 되게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사실이고요. 그래서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 같은 경우는 이런 노이즈에 그냥 민감하기 때문에 노이즈를 제거하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 노이즈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디스토션과 에디 커런트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디스토션이라는 것은 뭐냐? 얘는 이런 형태로 이미지가 일정 부분 찌그러져서 나오는 그런 현상입니다. 얘는 스캐너 자체의 문제에 기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서브젝트, 피험자 또는 피촬영자의 디펜던트한 경우가 있습니다. 스캐너 자체라는 것은 magnetic 필드가 모든 위치에서 다 동일한 크기이면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텐데 그런 magnetic 필드의 스트렝스가 인호모지니어스 이런 부분에서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 시그널 로스가 생긴다. 서브젝트 디펜던트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이런 이제 티슈의 바운더리 부분에서 주로 생기는 그런 어떤 이제 마그네틱 필드의 서스셉티빌리티 차이에서 생기고요. 또 다른 것은 모션에 의해서 사람들이 움직이니까요. 그런 움직임에 의해서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디 커런트라는 것은 에디 커런트는 여러분들이 디퓨전 인코딩에서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그 에디 전류 같은 거 들어보셨을 겁니다. 얘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에서 디퓨전 그레디언트를 주고 영상을 촬영한 다음 다시 다른 방향으로 디퓨전 그레디언트를 주고 영상을 촬영하고 그렇게 해서 뭐 수십 방향 그레디언트를 바꿔가면서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 보면 그레디언트를 한 방향으로 주고 촬영한 다음 다시 그레디언트를 바꿔서 또 방향을 주고 촬영하고 그 과정을 이제 수십 번 반복하면 이 그레디언트의 스위치가 굉장히 빈번하게 빠르게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그레디언트를 주고 찍었다는 얘기는 그 방향으로 마그네틱 스트렝스가 달라지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또 다른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주고 찍으면 그 마그네틱 필드 스트렝스가 확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 바뀌는 과정에서 이 레지듀얼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준 그레디언트가 온전히 회복이 되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줘야 되는데 그 이전에 준 그레디언트가 온전히 회복되기 이전에 다른 방향으로 그레디언트를 주다 보니까 이 커런트 전류가 미세하게 남아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미세하게 남아있는 방향이 발생하다 보면 우리가 촬영한 이미지는 특정한 방향으로 이렇게 마치 흘러내리는 듯한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미지가 흘러내린다든지 아니면 이 방향으로 이미지가 디스토션 이렇게 흐르면서 이렇게 바뀌게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오메트릭한 디스토션이 발생한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후보정을 통해서 이렇게 보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그 후보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가 아닌 다른 형태의 이미지에다가 그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지를 레지스터 이렇게 변형을 해서 맞춰서 보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추가적인 이미지를 촬영을 해서 보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추가적인 이미지는 레지듀얼, 아까 말씀드린 그 레지듀얼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데요. 그 레지듀얼만 측정하는 이미지를 따로 촬영하거나 아니면 필드 이너호모지니어티, 우리가 특정한 위치에서 마그네틱 스트렝스가 달라지는 그런 필드 이너호모지니어티의 양을 따로 측정을 해서 그만큼 보정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이제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런 추가적인 영상을 얻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좀 더 긴 시간 동안 얻어야 되니까 단점이 있을 수도 있죠. 이 non-DW 이미지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T1이나 T2 같은 이제 그런 형태의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T1 웨이티드 MR 이미지를 디폴트로 하기 때문에 T1 이미지에다가 나머지 모든 형태의 이미지를 레지스트레이션 해서 보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디퓨전 웨이티드 이미징에서 텐서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